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 제가 사이비랑 조우를 했던 건 대부분의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대학교 때였어요. 보통 대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나 학교 앞에서 이제 사이비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심리검사를 해준다는 목적으로 이제 대학생분들을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걸로 접근을 했다가 짜잔 신천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 조우했을 때만 해도 어, 사이비 분들이 거기 계신다는 거를 조금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저는 엄마 아빠가 완전히 개신고를 강요해 주셔서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넌 태어났어? 넌 개신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냥 그런 이단에 대한 교육을 너무 열심히 받았었어요. 그래서 몇 마디 해보면 여기 어디다 이게 여기 신천지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다 딱 나올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을 다닐 첫 대학을 다닐 무렵에 제 대학교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어떤 게 싫었다고 말하기 참 애매하긴 하지만 전 그때 대학교에 갔을 때 이제 무역학과라는 학과에 진학을 했었어요. 첫 대학교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대학교가 이제 무역학과로 입학을 했었었는데 무역학이라 함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영어를 잘하고 그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무역이라는 스킬도 함량하고 있는 사람이 무역학과 학생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영어만 모국어처럼 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스킬이 있어서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원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걸 원해서 무역학과에 들어가 봤는데 다 할아버지 교수님이고 그 교수님들이 영어보다 한자를 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자도 나쁘지는 않는데 왜냐면 저는 관심 많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나 이런 것도 다 알겠는데 난 지금 영어를 모국어처럼 해야 돼서 온 사람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학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영어 수업이라고는 그냥 교양에서 우리가 필수 교양으로 듣는 외국인 회화 수업, 영어 회화 수업 정도? 근데 그걸로는 절대 제가 만족이 안 됐었죠. 그리고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이대로는 내가 원하는 미래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처음 대학교를 들어와서 첫 수업을 따다다다 다 들어보고 이거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 순간부터 편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 2학기 마지막까지 매 학기를 23에서 25학점을 들으면서 아침 수업을 꼭 하나씩 잡았었어요. 23학점에서 25학점을 듣게 되면 아침 수업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광기인 점은 대학교 아침 수업이 보통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아침 수업 전에 8시부터 시작하는 학교에서 이제 신청하게 해주는 토익 시험반이 있었어요. 토익 준비반. 1시간 아침에 듣게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신청해서 매일 토익 준비반에 가서 토익 준비 시험,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1시간 듣고 그 다음에 1교시를 들어가는 개 광기의 대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편입을 위해서 토익이 중요한 학교들도 있었고 뭐 편입 영어를 따로 보는 학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편입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토익을 안 준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 자체도 영어를 내가 정말 잘하고 싶고 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쉽게 먼저 밝힐 수 있는 게 토익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토익은 진짜 영어가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그게 필요했으니까
다음 학교로 가기 위한 내 미래를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으니까 그거를 꾸역꾸역 들었어요. 그러고 매주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제 신천지 분이 혹시 마음이 어렵진 않으신가요? 하고 이제 심리검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 근데 저도 한번 붙잡혔죠.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이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몇 마디 나누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분들이랑 조우했을 때는 참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약간 중국 무술 이제 무술 마스터가 이제 탁탁 공격 받아내듯이 약간 그분들이 요즘 마음에 힘드신 건 없습니까? 마음이 안 좋진 않습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뭐 힘든 건 있죠. 인간이라면 힘든 건 다 있죠. 근데 제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약간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런데 전 지금 이걸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건 그런데 전 이걸 해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탁탁 받아냈었고 그분들한테 제 스케줄을 알려드리면 그분들도 약간 즐겁을 하고 떠나가는 약간 어머 왜 이렇게 대학교 1학년인데 고3처럼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던 그런 때였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어서 그분들이 제 곁에 얼씬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헤르미온느처럼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이후에 제가 원하는 학교에 편입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편입을 성공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기독교에 대한 맹신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던 때였어요. 지금처럼 객관적으로 그런 종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빵살, 1살 때부터 세뇌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뇌당했다고 말하긴 그런데 애초에 내 환경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나 당연한 것들을 바꾸기란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요소도 있고 그래서 뭐 기독교 학교에 가기도 했고 그 기독교 학교가 그러니까 조금 약간 영어를 중심으로 하고 유학생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뭐 영어로만 100%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이 학교에 가면 영어를 잘할 수 있겠다라기보다도 한국어를 안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안 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라고 생각해서 그 학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개신교에서 막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같이 다니고 겨울 성경학교 같이 다니고 이랬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딱 봤는데 문자에 안녕 다정아 잘 지내니? 나는 지금 뭐 이러이러한 신천지에 가입해 있어. 이거는 이제 그럼 동영상 링크를 같이 보내시면서 그 이만희 교주의 예배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신천지 예배 영상인데 혹시 네가 시간이 되거나 하면 이거를 한번 봐라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깜짝 놀랐던 게 보통의 신천지 친구들은 자기가 신천지인 거를 먼저 숨기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첫 스타트부터 자기가 신천지라는 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밝히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는 굉장히 신선했다. 너는 대부분의 신천지가 쓰는 접근법을 안 썼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깜짝 놀랐었고 두 번째로 느꼈던 감정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친구가 저랑 교회를 다니고 할 때 뭐 여름 성경학교나 뭐 그런 거 같이 했던 친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신천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친구가 그렇게 신천지에 가게 된 거는 어쩌면 필연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저랑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그때도 같은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친해진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집안을 밖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친구 아버지가 의사셨고 그 친구 어머니가 무슨 음악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 자체도 굉장히 나름 그 동네에서 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 친구 아버지나 어머니 차를 볼 때도 되게 약간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 친구가 불우하다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사실 그 친구랑 친해지고 나서 들은 그 친구의 가정 환경은 되게 삭막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가정폭력도 많이 하셔서 어머니랑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친구를 비롯한 그 친구의 형제들은 부모님에게 별다른 케어를 못 받는 것처럼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친구랑 비슷했었거든요. 가정 환경이. 뭐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불우해 보이지 않는데 사실상 방임되고 있는 아이였었기 때문에 참 사람이랑 뭔가 마음을 주고받고 이런 게 힘들었었고 지금도 사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20살, 뭐 21살밖에 안 됐던 나이에 신천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 잘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어느 커뮤니티에서도 이 친구를 인간으로서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없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내가 외로웠던 것만큼 이 친구도 그 속에서 너무 외로웠겠지?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런 그 친구한테 약간 되게 처음에 친절하게 인간답게 접근을 했겠죠. 뭐 대부분의 사이비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랬을 때 그 친구가 그 사이비의 손을 잡았다고 해서 그 친구를 비난하거나 너무 바보 같은 사람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코가 석자인 건 맞지만 이만큼 그 애를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인데 그 친구가 정말 생판 모르는 사이비 사람들이랑 저렇게 가까워질 동안 나는 이제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사이비가 정말 나쁜 점? 이거 약간 양날의 검이긴 한데 나쁜 점이라고 딱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마지막 종로에 가서는 그 사람들의 시간과 돈과 노력과 그런 것들을 다 뺏는다는 점에서 약간 너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보통 사이비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얻어온 사람들보다는 한 발 삐끗해서 인생에서 좀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되게 약해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신도로 만드는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사실 한국 사회는 실패자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되게 낙인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 낙인을 지우는 것 되게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내재화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 자체가 애초에 이런 사이비가 잘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혼자서 슬퍼하고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것들이 사이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실패한 사람들, 쓰레기들 이렇게 해서 낙인 찍고 끝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절대 사회에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이비로 흡수됐다고 뭐 잘 흡수됐어 쓰레기 소각장이야 저기는 뭐 다 없어져라 막 이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교주의 배를 불려주면서 그 교주의 돈이 굉장히 나쁜 정치 자금이나 뭐 로비에 쓰여서 사회 전체를 좀먹게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치르는 비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사실 이런 류의 생각으로만 접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거나 지금 잠깐 어떤 뭐랄까 말도 안 되는 허상 같은 평균에 제대로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뭔가 무시하거나 갈시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그런 사이비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물론 그런 것들만 일조하는 건 아니지만 참 좋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우리가 다 같이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또 느낀 점인데, 사이비들이 엄청 교묘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또 했던 게, 이제 통일교 관련 기사를 보다가, 이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분이 그 종교 내에서는 홀리마더 한이라고 불리시는 거를 봤어요. 근데 처음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 저는 안 그래도 영어에 관심도 많고 뭐 어찌됐든 통역으로 밥벌이도 하고 있으니까 제 통역으로 밥벌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어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홀리 마더 한이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일단 너무 웃겼었고요. 왜냐면 이제 언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거는 영어니까 영어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게 언어가 사회적 합의된 약속이라고 생각했을 때 홀리 마더 뒤에 나오는 건 보통 fucker거든요. 그러니까 욕으로 더 많이 쓰이는 문장이라고요. 홀리 마더라는 말이 홀리 motherfucker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한을 붙인다는 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으며 어쩜 이렇게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 왜냐면 뭐 한 번 엄청 거대한 그런 종교 행사 하면 헌금 막 100억씩 거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설마 통역사 하나 쓸 돈이 없어서 이걸 홀리마더 한으로 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에 그래서 약간 그게 너무 웃겼어요. 누가 자기가 교주를 하면서 사이비 교주를 하면서 그 영어 이름을 홀리마더 한으로 짓나 라는 생각에 너무 웃겼었는데 사실 이게 웃길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았던 게 얘네들이 한국에서만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랑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일본은 또 굉장히 크게 있고 그 종교적 세력 자체가 일본에서 더 많이 흥했다고 하더라고요. 통일교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무슨 패밀리 처치 해가지고 그 미국 지사가 있어요. 통일교. 근데 거기에 목사가 제가 찾았는데 데미안 덩클리라는 분이 이제 목사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홀리마더 한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이 데미안 덩클리라는 통일교 미국 지사 목사가 이 한학자 총재를 정말 홀리마더 한이라고 부를까? 미국에서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이제 설교나 이제 그 사람의 유튜브에서 올라온 동영상들을 좀 봤어요. 나는 이놈이 한학자 총재를 홀리마더 한으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 새끼가 홀리마더 한이라고 안 부르고 True Mother 또는 The M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도 아는 거야. 홀리마더 한이라고 불렀을 때 이게 얼마나 홀리마더 뻑거 같은 일인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웃겼던 게 이거 알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마더 한이라는 이름은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처럼 영어가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사람의 그 교주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영어 이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진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웃기고 이상한 이름이지만 그거를 그냥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홀리마더 하나 줬을 때 진짜 바보야 뭐야. 너무 웃기지 않아? 진짜 바보 같은 이름 뭐야? 약간 이랬는데 얘네가 바보가 아니라 정말 교묘하고 이거 다 알면서 하는 거구나. 지네의 교주적인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그냥 영어를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되게 바보 같은 이름이지만 그거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데미안 덩클리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문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뭔가 수동적인 인간상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미국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거를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자유가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이거 너무 질서가 없는 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통일교 미국 지부장 목사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짝 그런 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도 가족의 평화가 중요한데 그 가족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강력한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성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희생해야 자신의 젊음을 모두 갈아넣고 자신의 커리어 같은 거는 어차피 너는 이래도 돈 별로 못 버니까 그냥 없애고 가정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여성이어야지 그게 가정의 평화를 이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그런 자유국가, 그런 자유가 만연한 국가에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표력하기 참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반응할 거니까. 그 사람이 진짜 개소리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나름 자기 신념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사회 전체의 통념과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 이제 성경 같은, 아무래도 성경은 좀 약간 옛날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지금이랑은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도 다르고 평화로운 가족, 좋은 가정에 대한 정의도 조금 달라요. 그게 뭐 어떤 사람한테 맞겠지만 어떤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류의 근거를 들고 와서 종교적으로 설파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 홀리마더 한에 그 트루 마더 월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전 홀리마더 월드라고 부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진 않고, 이제 진실된 어머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어머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니까 이게 더 힘이 강력해지나요? 그냥 개신교의 성경 이런 것만 해도 목사들이 얼마나 입김이 셉니까? 근데 그거에 더해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홀리마더 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잘 먹히겠어요. 그 세뇌된 신도들한테. 그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봤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참 약간 이런 사이비를 볼 때 약간 손 쓸 수 없는 집? 그러니까 곰팡이가 가득한 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미 그 집은 거기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집이 정말 필요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곰팡이를 맨날 이제 들이마시시면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뭐랄까 한 번에 밀어버리기 참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음, 우리가 사회 내에서 조금 더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작게 작게 만들어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했고, 어,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감당이 어렵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중독에 약한 사람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가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일을 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거나 아니면 일을 하기 조금 몸이 어렵거나 어 그러니까 그런 성격적으로 큰 결함이 있으시거나 뭔가 아이를 다루실 때 아이보다 더 유치해지시는 그런 분들이 어 만약,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참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사이비 종교를 계속해서 보지 않으려면 거기서 소외받는, 가정에서 소외받는 사람 또는 우리 사회 내에서 소외받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음, 책임감 있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 건강한 거리를 두는 관계를 많이 맺게 된다면 이런 사이비 같은 하이에나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뇌시키는 일들이 조금 덜 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서로 있는 친구들이랑 건강한 대화를 하고 웬만큼 자기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너무 큰 일은 벌이지 않고 뭔가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자신이 감당 안 될 것 같고
책임지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혼자 살면서 조금씩 주변 커뮤니티를 돌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 아예 없어서 처음으로 남기기 어렵다는 거 정말 잘 이해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저에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